혹시 겨울에 집안에서 패딩을 껴입고 잠을 자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밤 추위와 싸우며 잠들고 이런 삶에 대해 고민을 하는 일본 주인공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아파트 안에서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보여요. 또 다시요. 저는 후지모토 아키라고 하고 일본 도쿄에 살고 있어요. 제 아파트는 너무 추워서 푹신한 겨울 코트를 입고 자야 해요. 오늘 밤도 다르지 않아요. 침대에 앉아 코트를 더 단단히 당겨 입고 손가락은 추위로 뻣뻣하고 붉게 변했어요. 겨울이 한 달만 더 지나면 돼요 라고 저 자신에게 속삭여요. 하지만 그 말은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매일 밤 얼어붙는 상황에서 한 달은 영원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도쿄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은 괜찮지만 급여가 낮아요.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음식을 사기에도 빠듯하고 난방은 엄두도 못 내요. 그래서 겨울 한가운데에도 난방을 끄고 돈을 아껴요. 오늘 아침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옆집에 사는 타나카 씨가 잠을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겨우 60세였는데요. 오신 경찰관은 타나카 씨의 아파트가 너무 추웠고 그도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언젠가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니 두려움에 심장이 쿵쾅거려요. 직장에서 하루 종일 불쌍한 타나카 씨에 대해 생각이 멈추지 않아요. 그는 항상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미소 지으며 인사했는데요. 이제 그는 너무 추웠다는 이유로 떠나셨어요. 점심시간에 제 동료 카나미가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제 슬픈 표정을 금방 알아챘어요. 아키,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속상해 보여요 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타나카 씨에 대해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했어요. 이해해요. 카나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곧 한국으로 이사갈 계획이에요. 그곳은 생활 환경이 훨씬 좋거든요.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국이요? 정말요? 제가 설명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저는 항상 한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은 위험하고 거친 곳이며 일본인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라고 믿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국인도 많이 만나보지 않았지만 확신했어요. 한국은 안전하지 않아요. 제가 카나미에게 말했어요. 특히 혼자 사는 일본 여성에게는요. 카나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 아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한국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곳의 집들은 일본보다 훨씬 따뜻해요. 온돌이라는 멋진 바닥 난방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따뜻해요. 하지만 저는 말을 찾기 위해 애썼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 사토가 작년에 그곳으로 이사했어요. 카나미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지금은 좋은 직장이 있고 아파트가 너무 따뜻해서 겨울에도 실내에서 티셔츠를 입을 수 있대요. 상상이 돼요? 상상이 안 돼요. 겨울에 실내에서 티셔츠를 입는 것은 꿈만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얼어붙은 침대에 누워 타나카 씨에 대해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원하는 미래인가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추운 방에서 혼자 죽는 것? 하지만 대안은 무엇인가요? 한국으로 이사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너무 멀고 너무 다르고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코트와 모자, 두꺼운 양말을 계속 입은 채로 잠이 들면서 제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카나미가 맞다면 어떨까? 한국에 대한 내 모든 믿음이 틀렸다면 어떨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문 안쪽에 얇은 얼음층이 생긴 것을 발견했어요. 손가락으로 그것을 만지니 차가움이 피부를 따갑게 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빈 아파트에 대고 소리내어 말했어요. 타나카 씨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처음으로 저는 카나미의 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한국이 정말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과 다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더 나을 수도 있을까요? 제가 두려워하도록 배웠던 나라로 이사간다는 생각에 겁이 나요. 하지만 이번 겨울처럼 또 다른 겨울을 보내는 것이 더 무서워요. 때로는 같은 상태로 머무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커지게 돼요. 아직 알지 못하지만 이 추운 아침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여정의 시작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단지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에서 용기로, 편견에서 이해로 가는 여정이에요. 한국이라고? 정신이 나갔어? 제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지시며 이 말씀을 저에게 소리치셨어요. 저희는 부모님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한국으로 이사 가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러 왔는데 부모님의 반응은 제가 두려워했던 그대로였어요. 그곳은 일본 사람들에게 위험해, 특히 여자들에게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이셨어요. 우리는 뉴스에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읽잖아. 저는 제 얼어붙은 아파트에 대해, 추위 속에서 돌아가신 불쌍한 타나카 씨에 대해,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도쿄에서 살 여유가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정말로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계속해서 무서운 뉴스 이야기와 한국에 대한 오래된 편견들을 말씀하셨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제가 간청했어요. 저는 여기서 행복하지 않아요. 타나카 씨처럼 혼자서 춥게 끝나는 것이 두려워요. 아버지께서 팔짱을 끼셨어요. 그럼 우리랑 같이 살러 돌아오렴. 너는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어떤 외국으로 갈 필요가 없어. 저는 도착했을 때보다 더 기분이 나쁜 채로 그들의 집을 떠났어요. 아마도 부모님이 오를지도 몰라요. 아마도 이 한국 아이디어 전체가 미친 짓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뒤로 돌아가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저는 뒤로가 아닌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다음 날 저는 시골에 계신 제 할머니 노조미를 방문하기 위해 기차를 탔어요. 부모님과 달리 할머니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작은 집에서는 녹차와 달콤한 떡 냄새가 났어요. 아키, 내 사랑. 할머니께서 저를 꽉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니? 걱정이 있어 보이는구나. 우리는 그녀의 낮은 탁자 주위에 쿠션을 깔고 앉았고 저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추운 아파트에 대해, 타나카 씨에 대해, 한국으로 이사하자는 카나미의 제안에 대해, 그리고 부모님의 환한 반응에 대해서요. 부모님과 달리 노조미 할머니는 조용히 들으시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중간에 끼어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마침내 물었어요. 아마도 한국이 저에게 위험하다고 부모님이 맞으실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대답하기 전에 차를 더 따르셨어요. 인생은 네가 만드는 거야, 아키. 내 행복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길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해. 네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는 부름을 느낀다면 왜 내 마음을 따르지 않니? 하지만 한국에 대해 우리가 들어온 모든 것들은요? 제가 물었어요. 그곳이 거칠고 일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다는 건 말이에요? 할머니의 눈이 미소 지으며 주름져요. 한국에서 온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로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겠니? 내가 젊었을 때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위험하고 잔인하다는 온갖 이야기를 했어. 하지만 실제로 만났을 때 그들은 친절했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 할머니의 말씀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진 생각들도 그만큼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도쿄로 돌아와서 저는 주말에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언어는 저에게 완전히 낯설게 보였어요. 제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결합된 네모와 동그라미와 선들이요. 소리도 달라서 제 혀가 새로운 방식으로 꼬이게 했어요. 안-영 -아-세 마이너스요 라고 저는 연습했어요. 이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노력했어요. 하지만 수업비가 싸지 않았어요. 월세를 내고 음식을 사고 나면 학비로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파트 근처의 커피숍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일하고 나서 한국어 수업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매일 밤 저는 지쳐서 침대에 쓰러졌어요. 제 손에서는 커피 냄새가 났고 한국어 단어를 외우려고 노력하느라 머리가 아팠어요. 때로는 제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이 꿈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큰 건 아닌지 궁금했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제 전화가 울렸어요. 카나미였어요.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돼가? 그녀가 물었어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인정했어요. 그리고 비싸고요. 게다가 부모님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그들이 맞을지도 몰라요. 포기하지 마, 아키. 카나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시작했는지 기억해. 내 추운 아파트와 두려움을 기억해. 너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어. 제가 조금 더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더 나쁜 소식이 들렸어요.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비자를 받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고 해외로 돈을 보내는 데 대한 새로운 규칙들이 있을 거라고 해요. 또 다른 장애물이네요. 저는 다시 좌절감을 느끼며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주말 저는 다시 노조미 할머니를 방문했어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어요. 이제 무엇이 너를 괴롭히니, 아키?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돈 문제와 새로운 비자 규칙에 대해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할머니는 침실로 사라졌다가 작은 봉투를 들고 돌아오셨어요. 특별한 경우를 위해 이것을 모아왔어. 할머니가 그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안에는 6개월 동안의 언어 수업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고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어요. 할머니, 이걸 받을 수 없어요. 할머니는 제 손가락을 봉투 주위로 닿게 하셨어요. 내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할머니가 속삭이셨어요. 나는 너를 믿어, 아키. 저는 할머니를 꽉 안으며 눈물이 가득 찼어요. 한국에 대한 제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 놓인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순간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날 밤 도쿄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면서 저는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저는 시도할 거예요. 비록 두렵더라도, 비록 어렵더라도 저는 이 꿈에 진정한 기회를 줄 거예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안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작고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희망이었어요. 제 가방을 꼭 붙잡은 채 공항에 서 있으니 뱃속에 나비가 가득 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저는 정말로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이사 가요. 아직도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도착하면 전화해 어머니가 울어서 빨개진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제 결정에 행복하지 않으시지만 적어도 작별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 옆에 뻣뻣하게 서 계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거부하셨지만 엄마가 오시도록 설득하셨어요. 아버지는 아침 내내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할게요, 엄마. 저는 어머니를 꽉 안으며 약속했어요. 아버지가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일이 잘 안 풀리면 언제든지 집에 돌아올 수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감정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거칠게 들렸어요. 저는 울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우리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제 부모님이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제 전화기가 노조미 할머니의 문자로 진동했어요. 용감해라, 내 아키. 내 인생은 네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도착하면 전화해. 할머니의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을 흔들고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앉아서 저는 일본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목구멍에서 느껴질 정도였어요. 만약 한국에 대한 제 모든 두려움이 사실이라면 어떡하죠? 만약 제가 일본인이라서 사람들이 저에게 불친절하다면 어떡하죠? 만약 제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면 어떡하죠? 돌아가기엔 아직 늦지 않았어. 제 머릿속의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는 제 물건 대부분을 팔았고 아파트를 포기했으며 이 이사에 모든 저축을 썼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비행기 승무원이 인천공항 착륙을 알렸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비했어요. 공항을 걸으면서 제가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실내가 얼마나 따뜻한지였어요. 조금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고 놀랍게 따뜻했어요. 저는 전혀 재킷이 필요 없었어요. 이것이 좋은 징조일까요? 제 친구 사토가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년에 한국으로 이사했고 제가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녀가 저를 보자 흥분해서 손을 흔들었어요. 아키, 왔구나. 그녀가 저를 안아주었고 저는 제 긴장이 일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적어도 여기에 한 명의 친구가 있어요. 비행은 어땠어? 우리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그녀가 물었어요. 좋았어요. 저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모든 것이 긴장돼요. 그건 정상이야. 사토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나도 처음 왔을 때 같은 기분이었어. 서울로 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어요. 좌석이 따뜻했어요. 저는 손을 좌석에 대고 제 손바닥에 부드러운 열기를 느꼈어요. 좌석이 따뜻한가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사토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제 놀란 얼굴을 보고 웃었어요. 응. 대부분의 대중교통은 겨울에 좌석 난방이 있어. 더 이상 도쿄처럼 출퇴근길에 얼어붙지 않아도 돼.
믿을 수 없었어요. 도쿄에서는 겨울에 기차가 항상 추워요. 이런 작은 편안함이 여기서는 다른 것들도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여행하면서 저는 창 밖으로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서울은 높은 건물들과 밝은 간판들이 있는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였어요. 적어도 제가 볼 수 있는 한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우리는 제 새 집에 도착했어요. 사토가 온라인으로 찾는 것을 도와준 작은 원룸 아파트였어요. 작았지만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함이 담요처럼 저를 감쌌어요. 바닥, 벽, 심지어 공기까지도 아늑하고 쾌적하게 느껴졌어요. 난방이 켜져 있나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물었어요. 응, 온돌이야. 바닥 난방. 사토가 설명했어요.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는 이게 있어.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고 열이 올라와서 방을 채워. 더 이상 코트를 입고 잘 필요가 없을 거야. 저는 작은 공간을 걸어다니며 제 얼어붙은 도쿄 아파트와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놀라웠어요. 여기서는 더 많은 옷을 입는 대신 실제로 옷을 벗을 수 있어요. 사토가 내일 만나기로 약속하고 떠난 후 저는 새 집의 따뜻한 바닥에 혼자 앉았어요. 이상한 감정들이 저를 휩쓸었어요. 안도감, 두려움, 흥분, 그리고 외로움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해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저는 정말로 한국으로 이사 왔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다음날 제 첫 번째 면접이 있을 때 왔어요. 저는 몇 달 동안 한국어를 연습해 왔지만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의심이 스며들었어요. 제 손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 떨렸어요. 면접은 처음부터 재앙이었어요. 면접관은 너무 빨리 말했고 저는 그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대답하려고 할 때 조심스럽게 외운 한국어 문구들이 제 혀에서 엉켰어요. 저는 그의 얼굴에서 실망감을 보았고 제 자신감은 무너졌어요.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말했지만 그의 공손한 미소는 눈까지 가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제가 이 직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어두운 구름이 모여 제 기분과 일치했어요. 제가 아파트에 도착할 때쯤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제 옷은 젖었어요. 저는 문을 닫고 마침내 눈물이 나오게 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저는 빈 아파트에 외쳤어요. 이것을 위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떠났어요. 저는 언어를 말할 수 없고 직업을 얻을 수 없고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저는 바닥에 웅크리고 목이 아플 때까지 흐느꼈어요. 제 일부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그들이 옳았다고 한국으로 이사 오는 것이 끔찍한 실수였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실망스러운 내가 말했잖아 라는 말을 생각하니 더 아팠어요. 대신 저는 항상 저를 믿어주는 한 사람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받자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키, 무슨 일이니? 걱정이 할머니의 목소리에 가득했어요. 면접에 실패했어요. 저는 흐느끼며 할머니께 말했어요. 제 한국어가 충분히 좋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온 것이 큰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내 말 들어.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의 나쁜 면접이 네가 실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 네가 처음 자전거 타기를 시도했을 때를 기억하니? 너는 여러 번 넘어졌지만 넘어지지 않고 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시도했잖아. 할머니의 말씀은 제 어린 시절의 결심을 떠올리게 했어요. 저는 그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면서 무수히 많은 무릎을 다쳤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저 내 첫 번째 넘어짐일 뿐이야. 할머니가 계속하셨어요. 한 번 시도 후에 포기할 거니? 저는 눈물을 닦고 지금까지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유일한 좋은 점인 제 따뜻한 아파트를 둘러보았어요. 아니요, 저는 속삭였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내 용감한 아키지.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좀 자렴. 내일은 새로운 날이야. 우리가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차 한 잔을 만들고 창가에 서서 비를 보았어요. 도시의 불빛은 유리를 따라 흐르는 물을 통해 반짝였어요. 서울은 여기서부터 아름답고 신비롭게 보였어요. 미지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한 번에 한 걸음씩 저는 손 사이에 따뜻한 컵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저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요. 저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잠에서 깼어요. 어제의 폭우와 눈물 후에 밝은 아침은 마치 메시지 같았어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은 다를 거예요. 라고 침대에서 일어나며 저 자신에게 따뜻한 바닥이 제 맨발을 반겨주며 한국의 좋은 점 하나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제 눈은 울어서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거기에는 다른 무언가도 있었어요. 결단력이요. 저는 자전거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노조미 할머니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저는 한 번만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먼저 계획이 필요했어요. 저는 노트를 집어들고 면접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적었어요. 1. 빠른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2. 긴장해서 준비한 답변을 잊어버렸어요. 3. 중요한 비즈니스 단어들을 몰랐어요. 그런 다음 제가 해야 할 일을 적었어요. 1. 매일 빠른 한국어 듣기 연습하기. 2. 답변을 더 잘 외우기. 3. 더 많은 비즈니스 어휘 배우기.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저는 소리내어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강하게 들렸지만 그렇게 말하니 믿음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 전에 2시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식사하는 동안에는 한국 라디오를 들었어요. 낮 동안에는 제 동네를 탐험하고 상점 주인들과 말하기 연습을 했어요. 밤에는 자막이 있는 한국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제 아파트 근처에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연세가 지긋한 여성이 제 첫 친구가 되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김 여사님이었고 제 서툰 한국어에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주셨어요. 발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어느 날 제가 저녁 식사용 채소를 사는 동안 그녀가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군요. 그녀의 친절한 말에 저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저는 조심스러운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왜 한국에 왔어요? 그녀가 제 이야기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으셨어요. 저는 도쿄의 추운 아파트와 더 나은 삶을 찾아 온 이야기를 했어요. 온돌 바닥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녀는 웃으셨어요. 온돌은 최고의 한국 발명품이에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스마트폰보다 더 좋아요. 저도 웃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놀랐어요. 도쿄에서 마지막으로 웃은 게 언제였을까요? 2주 후 사토가 다른 구인 정보에 대해 전화했어요. 더 작은 회사인데 일본 기업들과 일해요. 두 언어를 모두 구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것은 제게 완벽해 보였어요. 한국어를 향상시키는 동안 제 일본어를 장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실패 후에 저는 두려웠어요. 또 망치면 어떡하죠? 저는 사토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다시 시도하면 돼. 그녀가 간단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 너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으니까. 두 번째 면접 전날 밤 저는 거울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연습했어요. 저는 후지모토 아키입니다. 한국에 온 이유는 이 문장들을 부드럽게 흐를 때까지 50번은 말했을 거예요. 면접 날이 되자 저는 제 행운의 파란 셔츠와 일본을 떠나기 전 노조미 할머니가 주신 작은 비취 펜던트를 착용했어요. 사무실은 이전 장소보다 작았고 창가에는 식물들이, 책상에는 가족 사진들이 있었어요. 더 따뜻하고 개인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면접관인 박 씨는 친근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도쿄에서 오셨나요? 라고 그녀가 명확하고 너무 빠르지 않은 한국어로 물었어요. 네, 저는 준비된 말이 이전보다 더 잘 나오며 대답했어요. 새로운 기회와 더 나은 삶의 질을 찾아 한국으로 이사 왔습니다. 박 씨는 관심 있게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까지 한국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이건 제 준비된 답변에 없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도전적이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언어가 어렵고 첫 번째 면접에서 실패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멋진 것들도 발견했어요. 따뜻한 바닥, 난방이 된 지하철 좌석, 그리고 한국어 연습을 도와주시는 제 동네 식료품점의 할머니 같은 친절한 사람들이요. 박 씨의 눈이 부드러워졌어요. 새로운 나라로 이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 처음에는 힘들어요. 면접의 나머지 부분은 시험보다는 대화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어로 실수를 했지만 단어를 모를 때 이전처럼 당황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간단한 단어를 사용해서 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했어요. 마지막에 박 씨는 제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저희는 당신에게 이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본어는 우수하고 영어도 좋으며 한국어도 향상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도전을 극복하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그녀를 쳐다보았어요. 제게 일자리를 제안하시는 건가요? 지금요? 그녀는 제 놀란 얼굴을 보고 웃었어요. 네, 지금이요.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마치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벚꽃 꽃잎이 봄바람에 제 주위로 춤추듯 날아다녔고 일본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여기에 속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노조미 할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일자리를 얻었어요. 저는 거의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오, 아키. 네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감정에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것을 말해봐. 할머니께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한 후 저는 제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보았어요. 도시가 제 앞에 펼쳐져 있었고 더 이상 낯설고 두렵지 않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3개월 전 저는 도쿄 아파트에서 떨고 있었고 타나카시처럼 끝날까봐 두려워했어요. 저는 한국이 제가 결코 속하지 못할 위험한 곳이라고 확신했어요. 이제 여기 저는 따뜻하고 직장도 있으며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있어요. 저는 일본에서 가져온 모든 편견들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이 나라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요. 따뜻한 바닥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사람들의 따뜻함. 김 여사님, 박 씨, 지난주 제가 길을 잃었을 때 도와주신 지하철 직원 같은 그것이 제가 여기서 찾은 진짜 보물이에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때때로 한국어를 어려워해요. 저는 여전히 가족과 일본 음식이 그리워요. 어떤 날들은 다른 날보다 더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음 달에는 저는 조금 더 큰 아파트를 얻을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을 거예요. 아마도 더 좋은 주방이 있어서 사토를 저녁 식사에 초대할 수 있는 곳으로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더 정착하면 부모님을 방문하도록 초대할 거예요. 아마도 그들 자신의 눈으로 한국을 보는 것이 그들의 생각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태양이 서울 위로 지면서 하늘을 찬란한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자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저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편견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막지 않게 할 거예요. 제 인생은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저녁 공기는 길거리 음식의 향기와 사람들이 웃는 소리를 실어 날랐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며요. 이것은 한국에서의 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도전이 다음에 오더라도 저는 이제 제가 그것들에 맞설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알아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